2019년 4월 25일 자유북한 방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조선 김정은의 첫 출발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에 그동안 그림자 수행을 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빠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철은 지난해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정상 외교와 대미 외교 전반을 보좌해온 인물이어서 이번 방루 대표단에서 빠진 것이 앞으로 대남 라인의 핵협상 배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할 것이라며 핵심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핵 문제가 주요 의제임에도 김영철이 배제된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미 협상과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조직도 재정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적 오류와 판단, 착오의 책임을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주도해온 통전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이번 러시아 방문 외교 인사로 대미 협상의 베테랑들인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두 사람만을 데리고 간 것은 외무성이 향후 핵협상의 주역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향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 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그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든 남조선 당국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에 대해 시비질하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 공군은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한반도 상공에서 기존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 썬더를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고려해 규모를 축소해 절제된 기조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평통은 조선반도 정세를 고려하여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고 떠들고 있으나 그러한 상투적인 헛소리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내외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유엔 인권 이사회의 인권 심사를 앞두고 북조선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권 중진에 자신들이 힘써왔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는 추세라며 북조선 주민들의 인권 중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 비해 인권 문제가 북조선과의 협상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아온 데 대해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북조선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관련 보편적 정례 검토 즉 인권 상황 심사를 앞두고 북조선이 제출한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제재를 인권 중진 부진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대북 제재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절했습니다.
또 기존 유엔 제재는 이미 식료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북조선이 자국 주민들을 위해 식료품과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조선은 식료품과 의약품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의 조달 대신 군수물자 충당과 미사일과 무기 개발에 재원을 투입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상위 계층뿐만이 아닌 일반 주민들을 위한다면 유엔 제재 내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식료품과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만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보다 자국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더 진지한 입장이라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와 인권운동가들도 대체로 최근까지도 북조선의 인권 상황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비핵화 협상의 외교적 국면에서도 북조선이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엄격한 감시를 지속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과 구호 단체들의 목소리는 절대로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을 6월 말까지 귀국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조선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해 이 같은 조기 송환 요청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에 정한 오는 12월 시한보다 6개월 앞당긴 조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제재 결의에서 북조선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송환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조선이 지난달 상순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민군 산하 무역회사 여러 곳에 6월까지 철수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중국이 기한을 앞당긴 것과 연관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1주년을 맞은 3월 시점의 북한 노동자 송환 상황을 중간 보고하라고 유엔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북조선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조선은 오늘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전날 밤 시작된 비가 오전 중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북부 고산지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노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